시작할게요. 근데 개념할 때 그냥 한 번에 이해가 돼버리면 다시 복습하고 유형마다 학습할 필요가 없긴 하거든? 그냥 개념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기는 해. 그냥 여러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면 엄마가 뭐 용돈 줄게 라고 했는데 대신 숙제 10페이지 하면 이렇게 조건을 건 경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를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 표본 공간 말 많이 안 하니까 까먹으셨죠? 글씨 이쁘게 써야 돼서 조금만 집중할게요. 표본 공간 샘플이라고 해서 S라고 주로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지? 복습이야. 내의 두 사건이라는 표현도 익숙하시죠? 집합이라고 했었어 지난 시간에. 복습이에요. 에 대하여. 일단 표본 공간은 S라 부를 것이고 두 사건은 A, B라고 부를게요. 사건 A가 일어났다고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요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릴까? 자, 집합을 통해서 지난 시간 사건이랑 표본 공간을 정의했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표본 공간이라는 이제 샘플 팟이 여기 있었어. 표본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 근데 A 사건이 일어나는 원소들이 여기 안에 있고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나는 원소들이 여기에 있어요. 요런 세트예요. 요런. 자, 어쨌든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그냥 읽으면 조건이 안 걸려 있어. 뭐뭐 할 때 이게 조건이잖아. 용돈 줄게 100만 원 숙제 10페이지 하면. 그러니까 용돈 줄 확률이랑 숙제 100페이지 하면이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100페이지 할 확률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 공간 안에. 그쵸? 그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S분의 그냥 PB라고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복습이야. 대충 배운 거 같겠지만 뒤에 문장만 읽으면 예인데 이 문제 조건대로 하면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A가 존재하는 거에서 B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여기 조건을 얘기하는 거지. A가 일어날 때 그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는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용돈 받을 확률보다 100페이지 했을 때 용돈 받을 확률이 더 낮을 거 아니야. 맞아? 조건을 본 거야. 자, 그러면 심플하게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느냐. 표본 공간 자체가 S에서 A로 축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제 조건 자체가 줄어드는 거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그렇지. 단 이렇다. 단 이렇다 하면서 점점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정의를 기호로 표현하는 거 결론적으로 얘를 P 일단 중요한 거 먼저 써.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런데 나중에 말하잖아. 그런데 숙제 100장 하면 나중에 얘기하잖아. 그쵸? A가 일어났을 때 주인공을 앞에다 써줍니다. 자, 요거 앞뒤로 바꿔 쓰시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 먼저 얘기하고 그런데 A가 일어났을 때 야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A는 전 사건이라는 거는 공간이 줄어든 거야. PS가 아니라 잠시만요. PA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맞죠? A분의 A교 B가 되는 거야. 그림상에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전제 조건, 전 사건이 바뀌었다. 자, 얘는 지난 시간에 A교 B 확률은 S로 일단은 나누어서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우개
지우개 쓰셔야 돼요. 볼펜으로 쓰셨다면 죄송해요. 여기 n 살짝 깔아주세요. 어차피 다 같은 개념이긴 해. 결론 먼저 쓴 거야. 요거를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로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n, 여기 n 전사건으로 깔아주는 거야. 깔아주면 이 녀석은 PA분의 PA교 B지 않냐. 요겁니다. 그림 봤을 때 납득이 가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조건이 걸렸을 때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문제를 풀었을 때 C가 좀 더 쉬워. C 단계 봤을 때 얘가 표본 공간을 지금 줄이고 있네. 이거는 성립하지만 단 이건 성립하지 않는 요걸로 풀어주면 요 영역이 나오겠구나. 이렇게도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개념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2번 한번 가봅시다. 자, 앞에는 이제 원소의 개수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확률 단원이잖아. 결론적으로 P, B바 A가 PA분의 PA교 B다만 알면 풀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집합의 연산 법칙을 우리 다 안다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요 녀석 자체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예구하는 건 일단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지. P, A, 합, B는 자 전체 유집합을 없어요가 아니라 확률은 전체가 1이죠. 모든 게 일어날 사건. 그치? 전체는 1이야. 거기서 P의 A 합 B의 여집합을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 여사건으로 푼 거예요. 지금 여사건. 요렇게 풀면 P, A 합 B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 얘랑 닮은 거 어딨어? 얘. 이거 드모르간이라고 하죠. 완전 뒤집는 거. 분배 법칙이라고도 하고 여집합을 분배하면 가운데도 뒤집힌다. 그럼 얘는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을 분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도 교로 뒤집습니다. 자, 그래서 1 빼기 0.6 해서 그냥 0.4다라고 구해지시죠. 지금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풀어보자. 그럼 여기서 교집합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합집합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A 플러스 PP 여기서 반대로 P, A 합 B를 빼주시면 되죠. 자, 요거 갑자기 무슨 공식이죠가 아니라 이 양만 했을 뿐 P, A 합 B는 P, A 플러스 P, B 빼기 P, A 교 B에서 얘만 왔다 갔다 하신 모양이라는 거 보이시죠?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작성하실 수 있는 친구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럼 PA 나와 있으니까 0.3 그리고 얘는 0.2 빼기 0.4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죠? 위에 구한 거 다시 넣어주셔서 0.1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구하고 나서 조건부 확률을 구해보자. B가 일어날 확률 그런데 A 사건 안에서 단 A를 했을 때 라고 느낌적으로 읽어주시고 그럼 표본 공간이 A로 바뀌어요. 전체가. 그리고 그 중에 일어날 경우 글씨를 집중해서 써야 되는데 위에서 다 구했으니까 A는 0.3이고 얘는 0.1이라서 3분의 1이겠구나. 자, 요 컨셉 이해하는데 어려운 친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만 할 줄 알면 어렵진 않아. 집합의 연산 법칙이랑 섞여 있어요. 아이고. 내 거 어디 갔어? 잠시만요. 여기로 다시 오셔서 요것도 선생님 풀어주면 약간 시간이 오버될 것 같고 2번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는 과제예요. 이것도 과제라고 얘기 안 하면 안 풀어져 있더라고. 그쵸? 이것도 과제. 개태 확인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덧셈 정리 배웠는데 곱셈 정리도 하나 등장하십니다. 굳이 정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원래 P, B, A는 P, A분의 P, A교 B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겁나 당연한 내용이야. 근데 정리 다시 한번 하는 거지. 요 녀석 입장에서는 둘이 곱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거속시 개념이잖아. 그걸 한 번 더 정리한 거를 확률의 곱셈 정리다 하면서 괜히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자, P, A바 B 도 전체가 P, B가 되겠지? 그리고 P, A교 B가 돼요. 맞아요? 시율이 맞아요? 맞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에가 공통으로 돼 있네? 아, 얘도 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당연한 내용이죠. 대단한 거 발견한 거 아니죠? 그럼 P, A교 B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개념. 비율 문제야. A는 P, B 그리고 P, A바 B 라고 해놓고 이 녀석을 있어 보이게끔 이거 곱셈 정리다 라고 하는 것 뿐이야. 정리를 왜 하겠어? 이거 가지고 문제 풀기 용이하니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개태는 안 보고 교재 테스트는 오늘처럼 볼 수 있다는 거 결국 풀 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반 사건을 배웠지. 배반 사건이 뭐야, 체리야? 배반 사건. 지난 시간 거 복습 안 하는 거야? 배반. 미나 뭐예요, 배반 사건? 그치. 둘이 겹쳐지는 게 없는.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교집합이 없다. 그리고 서로서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독립사건이다, 종속사건이다 라는 표현도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두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얘도 여러분 일단 필기는 다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맞지? 지금 넋이 나갔는데 다. 시험 보셔서 힘드셔서 그런가?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P, B 얘는 정리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글씨를 심속게 한다 라고 정의가 돼 있어.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긴고 한번 쳐다보셔야 되겠지.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같지 않다라는 거는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A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영향을 B가 받았기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 다른 거잖아. 그랬을 때 둘을 종속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와. 근데 나도 왠지 하기 싫어. 그럼 둘은 종속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숙제를 해와. 그럼 내가 또 하게 돼. 그것도 종속된 거야. 근데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쓰고 알바노 하면서 내가 해. 그럼 독립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A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네. 종속되어 있단 말은 요즘은 한자를 안 해서 좀 더 어렵게 느낄 수는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향을 받는다. 종속되어 있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독립적인 친구라는 거는 무엇인가? P, B교 A는 P, B, A, 여집합. 같을 때를 얘기해.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친구가 숙제를 해오든 안 해오든 내가 숙제를 할 확률은 항상 똑같은 거야. 난 그럼 그 친구의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아. 우린 서로 독립된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의 영향을 전혀 안 받으니까 A는 무쓸모야. 그냥 P, B랑 같은 거, 이 경우에는.
이면 두 사건 A, B를 서로 독립이란다. 자, 이 개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왜 배우겠어?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얘가 종속이냐, 독립이냐를 눈을 봐야 돼. 그럼 그렇게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아마 심화 문제는 이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이전에 여러분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푸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은 이제 명칭이니까 A는 B의 종속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는 A의 종속 사건이라고 부르겠지? 그럼 종속이다, 독립이다는 두 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여기서 A는 B의 독립사건, B는 A의 독립사건이라고 해요. 너랑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자, 그럼 나는 배운 놈이란 말이지. 아까 배운 거대로 하면 얘는 어떻게 풀려야 돼? P, 여러분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여기 아니라 어딨냐? 곱셈 여기 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아까 곱셈 정리에 의하면 P, A 곱하기 P, B바 A였는데 아이고 왔다 갔다 이렇게 독립일 때는 어떻게 될까? 독립일 때는 곱셈 정리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냥 P, A, 왜? 원래 바가 있어야 되겠지만 얘랑 같으니까 P, B로 구합니다. 둘의 관계가 독립임을 판단을 하시면 교집합은 확률 그냥 둘이 곱한다. 요 결과 아까 곱셈 정리에 의해서 나오는 결론이죠. 자, 그래서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요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곱셈 정리를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지 않으셔도 표로 하나 정리되어 있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반 사건 대답 못했지만 밑에 힌트가 있었어요. 배반 사건. 두 사건이 함께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보고 컨닝하셨어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에 대한 내용도 독립사건에 대한 거는 다뤄본 것 같고 배반사건에 대한 거는 지난 시간에 집합 n으로 표현했지 교집합의 개수가 없으니까 뒤에 빼기 0이 돼서 요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30초 안에 5번 한번 풀어볼까요? 1, 2, 3, 4, 5. 요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센 B단계가 어렵지 않아. 우리 이제 확률부터는 C단계 안 하잖아. 저 개태에 집중해주세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일단 A, B가 동시에 활을 쏠 때, 자, 활을 쏘는데 A가 활을 쏴. 그리고 B가 활을 쏴. 제가 너무 잘 쏴서 나는 못 쏠 것 같아. 이런 개념은 없고요. 서로 독립사건이에요. 뭐 공기의 저항으로 못 쐈어요 이런 거 없고 A가 쏘고 B가 쏘는 행동 자체가 독립사건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A도 명중하고 그럼 교집합이지 B도 명중할 확률은 그냥 PA 곱하기 PB. 그러니까 설명이 아무리 길어도 요거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독립사건일 때의 교집합은 그냥 확률끼리 곱한다. 그래서 0.6 곱하기 0.8에서 0.48 누구나 나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추셨다면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A는 명중하고 B는 명중하지 못하고 자, 고고 있으면 일단 교집합일 거고 명중해요. 얘는. 그리고 얘는 명중하지 않아요. 자, 명중률이라는 거는 관역에 맞을 확률인 거야. 맞았다 안 맞았다 두 개밖에 없죠. 여러분 설명이 없어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P,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0.6 곱하기 1-0.8에서 0.12가 정답이겠죠. 자, 동그라미.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P, A 여집합 그리고 P 해주셔서 얘는 생략할게요. 0.32가 나와요. 정답. 그리고 A 합 B라고 하면 얘는 PA 플러스 PB 집합이랑 똑같아. 전사건만 밑에 내려주는 거니까 B 해주시면 0.6 더하기 0.8 빼기 0.48에서 0.92. 자, 요거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이 중요하죠. 6번 별표. 자, 이게 2학년 2학기 중학교 때부터 내려오는 녀석인데 단 제비를 다시 넣는다. 단 제비를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 할 때 내가 이전에 뽑은 것을 다시 넣는지 그리고 다시 안 넣는지에 따라서 다음 뽑을 때 표본 공간이 바뀌어버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뽑은 행동을 다음 친구한테 영향 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복원 추출. 말 그대로 핸드폰 복원해달라는 게 뭐야? 원상태로 복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매 추출마다 앞 사건에 영향을 주거나 받고가 없으니 우리가 배운 걸로 표현해야 돼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전에 뽑은 친구가 나한테 영향 안 줘. 자, B 복원 추출. 매 추출마다 이거 시행이겠죠, 여러분? 추출이 매 시행마다 서로 종속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사탕 먹을 친구 제비 뽑기로 2명 뽑을게 라고 했는데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것을 누가 뽑았어. 그럼 가져가면 또 뒤에 있는 친구는 남은 것 중에 하나를 뽑는 거잖아. 이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랑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을 보이세요. 자, 공수2랑 내용이 똑같아요. 명제의 참과 거짓은 집합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때도 연산법칙해서 보여줬던 거 기억나시지? 자, 그럼 1번을 하나 선생님이 해드릴 테니까 2번을 하나, 3번을 하나 따라서 해보세요. 자,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거는 P, A교 B가 요거는 계속 반복하면 외워질 거야. P, B라는 거죠. 아까 알게 된 결과죠? 자, 그럼 뭐뭐이면 얘가 P이면 Q이다. 한번 끊어야 되겠지? 여기서 표현한 건 P, A, 교, B의 여집합.
얘가 어떤 결과가 얻어지길 바래요? 독립이면 P, A 결론만 쓰는 거야. 곱하기 P, B의 여집합, 그러니까 좌변이 우변이 됨을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과정을 다시 써볼게요. 자, A, 교, B의 여집합이다 라는 거는, 자, 연산법칙 쓰실 때 이해 안 되면 항상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A하고 B가 있는데 B가 아닌 것과고의 공통 부분은 여기잖아. 맞아요? 이 반달 모양?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P에 A에다가 P에 A 교 B를 뺀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생각한 거야. A에서 둘이 공통된 부분 빠진 거라고도 쓸 수 있잖아. 이 녀석은. 맞아요?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독립사건이라고 했으니까 PA는 그대로 두시고 뒤에 있는 녀석은 PA 곱하기 PB로 풀릴 거야.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잠깐만. PA랑 PA가 동류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PA로 그냥 묶어버릴 수 있죠? 얘는 1 빼기 P의 B다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연산법칙 하는 거야. 자, 요거 뭐야? 여사건. 이 녀석 자체가 뭐예요? P, A, P, B의 여집합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녀석과 동치가 나오죠. 자, 그래서 좌변이 우변이 됨을 계산 과정, 집합의 연산법칙을 통해 보여줬기 때문에 증명을 완료합니다. 자, 요 과정은 뭐예요? 집합의 연산법칙만 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2번도 한번 해보고 선생님 답을 써줄 테니까 요거 한 20초 해봅시다. 독립이면 얘도 독립이다. 그럼 시작은 똑같아. 시작 지점만 다시 복습이에요. 요 조건이 만족하는데 얘도 독립임을 보여주는 거. 좌변과 우변 한번 써보셔야 되겠죠. 그 사이는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풀 거야. 자, 한번 풀어보시고 어차피 선생님 풀어주긴 해요. 증명까지 해서 배우는 것도 많지 않아. 이렇게 깊게 배우면 절대 안 까먹어. 그래서 증명까지 해봅니다. OMG.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선생님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문제 풀고 들어갈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 그쵸?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아예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의 공통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의 공통 부분은 요거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암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요 녀석은 전체 사건에서 B, A 합 B를 뺀 거와 같아지겠지.
자, 그럼 아까 정리한 거에 따라서 A 합 B만 다시 풀어주는 거야. 빼기 P, B.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P 안 나오네 이제. A교 B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풀어줄 거 나온다. 요거 성질 써주시면 되죠. 조건 두 사건은 독립이라는 것에 따라서 1-P A 패드가 P B 플러스 P A 곱하기 P B. 그쵸? 여러분이 더 빨리 쓰셨겠죠? 자, 그리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는데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지. 네 개밖에 없으니까 인수분해 예쁘게 해주시면 1-PA가 나오도록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묶어주시면 되죠.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얘 기준으로 묶어볼게 라고 해주시면 얘 1-PB 나오시죠. 1-PB. 여기는 인수분해 하신 겁니다. 자, 요한의 의미와 요한의 의미가 여사건이기 때문에 P의 A의 여집합과 그리고 P의 B의 여집합과 같다 라는 거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위에 있는 거 하셨으면 밑에 있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집합의 연산법칙이지? 자, 그래서 이거를 연산법칙을 다 해보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독립이면 여사건하고도 독립일 거고 그 자체가 독립이면 여사건끼리도 독립일 거고 다 이 개념이 머리에 박힌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6분 남은 상황에서 이거 연산법칙을 다 해주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목요일이잖아. 어차피 숙제 많이 못 내드리거든요. 화, 수, 목 돼 있잖아.